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기쁩니다. 1시간 동안 아주 흥미로운 토론을 곤살레스와 캄바바테 교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제 발표는요, 가능하면은 좀 더 포커스를 바꾸어서 대부분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연구가들이 그동안 피해왔던 것, 한 20여 년간 피해왔던 그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 대두가 되면서 정말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임포트할 수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지식 그래프트, 널리지 그래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널리지 그래프트가 무엇일까요? 널리지 그래프트는요, 데이터 통합 관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발표의 논점은 아니고요. 널리지 그래프트 이렇게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종의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라벨 디렉트된 그래프트로 표현된 특정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엔티티도 있고 그 엔티티 간의 관계는 무엇이고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널리지 그래프트는 상당히 좀 큽니다. 그리고 또 멀티 소스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멀티 유저 케이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나 여러 기술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라지 랭귀지 모델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혹은 에이전틱 AI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보다 훨씬 더 널리지 그래프트가 더 전에 존재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널리지 그래프트를 들은 적이 있거나 혹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에이전틱 AI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일부 업무를 보면은요, 정말 도움이 되면서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 분야를 보면은요, 어쩔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넌센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정말 하이 퀄리티 데이터베이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퀄리티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널리지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널리지 베이스 안에서 우리가 인터랙션을 하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어느 정도까지는 결과를 퀄리티 상에서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얘가 바로 그래프트 렉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목도했었던 건데요. 널리지 그래프트라는 것은요, 우리가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 종류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널리지 그래프트가 어디서 왔을까요? 거기서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거에 아주 악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잠시 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다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오래지 않았습니다. 삼성 전자에서도요, 제가 알기로 스타트업을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지 그래프트인데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식 크래프트 스타트업, 옥스포드 세마틱 테크놀로지 인수 발표했었죠. 그래서 옥스포드 세마틱 테크놀로지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AI 기능이 탑재된 iOS 프레스 출판이 바로 갤럭시 S25 시리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고질적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박스를 한번 오른쪽 보시겠습니까? 여기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그래프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널리지 그래프트는요, 여러 엔티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엔티티 간에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널리지 그래프트 엔티티가 있고요. 여기 노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캔사스 시티 같은 경우죠. 그래서 또 다른 엔티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5천 뭐 50만 개 이상이 있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가 50만 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널리지 그래프트라는 것은요, 모종의 스트럭처와 비슷합니다. 스키마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도시가 있고 이 도시 안에 인구가 거주하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포지티브 인터그래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키마 형태로서 우리가 이것을 엔톨로지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지식 그래프트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여기 인구가 있고 연구 수치가 있고 출처가 무엇인지 숫자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보여야 됩니다. 이 엔티티들이 서로 아주 위험하게 인터커넥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아주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간혹 명백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캔사스 시티 예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캔사스 시티를 의미하는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캔사스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캔사스 도시의 인구가 뭘까요? 라고 하면은 200만 명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왜 200만 명이라고 얘기하죠? 왜 50만 명을 얘기하지 않죠? 이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거 실수일까요? 그렇다면 캔사스 시라고 할 때는요, 이 질문의 가장 핵심은요, 캔사스 시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미했던 캔사스 시티는요, 캔사스 시티가 미주리에도 있고 혹은 캔사스시티 대도시를 의미할 수 있을까요? 캔사스시티 메트로 에어리아는 200만 명이고요. 미소리에 있는 캔사스시티도 있습니다. 그런데 56만 명이라고 할 때는 이게 작년일까요? 10년 전일까요? 아니면 30년 전일까요? 몇 년도에 인구를 말할까요? 혹은 여기서 구체적인 정보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락된 정보 때문에 오차가 있어서 잘못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널리지 그래프트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좀 더 연결을 해볼까? 어떤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까요? 또 다른 것은요. 예를 들어서 스키마 차원으로서 어떤 의미일까요? 도시의 인구라는 것은요. 분명히 포지티브 인터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구가 있고 도메인 시티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살표 왼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긴 도시를 말하고 오른쪽은요. 포지티브 인터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인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게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안정성과 모호한 내용들이 있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제대로 응용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데이터가 정말 필수적이고 구축하는 데이터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답이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종류 뭐 도시냐 혹은 포지티브 인터저냐 그래서 온톨로지 혹은 스키마 같은 경우는요. 관계를 표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로직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 줄 한번 여기 보시면은요. 모든 도시는 인구가 있고 이 인구는 포지티브 인터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지? 아마 아무도 사람들을 도시에서 한 명 한 명 숫자를 세지는 않죠. 그런데 인구라고 누군가 제시를 하는 그 숫자는요. 통계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추산을 하는 것이죠. 그 도시에 도착한 사람들 혹은 그 도시를 그냥 구경을 하게 온 사람들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도대체 캔사스 도시의 인구가 대략적으로 얼마일까? 여기서 말할 때 뭐 인구 통계학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실질적으로 CCL 메소드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놀리지 그래프트라는 것은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할까요? 보시겠지만 놀리지 그래프트가 아니라 놀리지 그래프트는요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아주 세부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각기 다른 놀리지 그래프트가 각기 다른 리슨을 활용하고요 하이 퀄리티 차원으로서 아주 세부적인 외부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통계적으로 정보를 통계적인 방법으로서 인풋하고 그렇다면 아웃풋도 정확하게 나오고 어떤 알고리즘을 썼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정확하게 그래프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통계적인 의미 외에도요. 다른 통계학자들 말고도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인구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실질적인 세상에서 잠깐 사람이 머무르는 건 의미할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서베이를 할 것인가?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래서 이 놀리지 그래프트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LLM이 오기 전까지 굉장히 도움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라지 스케일 데이터 통합이 이루어진 데도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할 때 복잡한 질문을 던질 때 이 널리지 그래프트라는 것 또 여기에 상응하는 스키마는 정말 값비쌉니다. 비용이 많이 들죠. 왜 비싸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전문적인 시간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기다른 적절한 모든 분야를 다 모아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좋은 스키마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좋은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널리지 그래프트를 생성해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테크니컬하게 또 우리가 이 그래프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연구 분야 중에서 지금 세만틱하게 웹 리서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25년, 20년,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세만틱 웹 리서치를 보면은요, 이게 자동 혹은 반자동으로서 널리지 그래프트를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또 엔지니어링적인 업무도 하죠. 그래서 지식을 그래프트를 모두 다 통합하고 크게 통합하기도 하고 여기 데이터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을 해서 할 수 있을까요? 매번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도래하기 전에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언제 정도까지 돼야지 정말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LLM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LLM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LLM을 정의하기보다는요. 널리지 그래프트와 LLM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연구가들이 지금 이 그래프 렉 내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문제를 만약에 파겠다 그러면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를 안정화시키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널리지 그래프트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LLM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널리지 그래프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보겠습니다. LLM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종의 자연어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정보는요, 뭐 어쩔 때는 reasonable 할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요, 좀 더 스트럭처된 아웃풋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딩이 있다. 그럼 인코딩 어시스턴트 여러분 다 아시죠? 상당히 도움이 되죠. 코딩 어시스턴트라는 것은요, 뭐 전혀 공식적인 걸 모른다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포멀 스터디를 봤었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어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된 아웃풋을 얻죠. 그리고 나서 널리지 그래프트 형태로 썼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널리지 그래프트가 있고 커먼 센스를 활용해서 자연어 기반으로 또 데이터베이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널리지 그래프트 두 개를 하나의 널리지 그래프트로 아주 크게 통합시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인간의 강력한 지원 도구로 입증이 된 게 있습니다. 구조화된 출력 가능한 뭐 코딩 지원 사례도 있고요. LLM은 널리지 그래프트 온톨로지 엔지니어링 작업의 조력자로서 가치가 있고요. 온톨로지 스키마 모델링을 보겠습니다. 스키마 기반 널리지 그래프트 구축 우리가 이걸 온톨로지 인스턴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온톨로지를 널리지 그래프트 통합시켜서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 작업들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지식과 시간이 투입되어도 인간이 수행하면 정말 비용이 막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봐도요, 정말 막대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왜냐면 상당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나 준자동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널리지 그래프트를 이용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과 관련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퀄리티 문제도 중요하고요. 환각, 할루시네이션, 또 제너럴 아웃풋 퀄리티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규모, 프롬프트 크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니쉬 팀, 그러니까 틈새 주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사이즈 정말 심각하죠? 만약 널리지 그래프트다라고 할 때요. 최소한 가장 큰 주요 널리지 그래프트가 몇 년 전에 출시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한 20억 정도의 노드 조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막대하게 크죠. 그렇다면 이것을 쉽게 우리가 프롬프트 안에다가 다 피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널리지 그래프트가 어쩌면 니치 틈새의 주제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있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도시의 인구를 측정한다라고 가정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하고자 한 예가 있습니다. 이거는 온톨로지 엔지니어링이라는 맥락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연구가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피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온톨로지라는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두 가지 널리지 그래프트가 있고 두 가지 온톨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매핑해서 하나의 그래프트에서 스키마로 다른 쪽 그래프트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트가 통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질적으로 스키마를 매핑해서 스키마로 옮깁니다. 이게 바로 아래쪽에 있는 예입니다. 이게 지금 더블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룰입니다. 첫 번째 줄 한번 봐줘보세요. 이 세 가지 줄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 그리고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온톨로지는 어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펀딩 어워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 어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어워드에 대해서 코 프린시플 인베스티게이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 여기에 지금 변수 Z가 있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지컬 익스프레션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온톨로지 X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펀딩 어워드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온톨로지입니다. 그런데 펀딩 어워드가 제공하는 것은요, 에이전트의 역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에이전트 롤이죠? 그 이유는요, 바로 코 프린시플 인베스티게이터 역할 Y라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Z가 직접 퍼포먼스를 하고요, 또 코 프린시플 인베스티게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흔한 테크닉입니다. 널리지 그래프트 모델링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문맥상의 정보를 조각조각 붙일 수도 있고요. 또 캔사스 도시가 대도시인지 아니면은 뭐 도시 인근을 말하는 건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온톨로지를 정합한다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스키마를 서로 피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온톨로지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LLM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룰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매핑을 하는 건지, 단순하게 이게 벤치마킹이 되는 건지 몇 년 전만 해도요, LLM 이전에 있었던 건데요. 굉장히 복잡한 매핑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매핑이라는 것은요, 단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워드가 되는지, 펀딩 어워드는 뭔지를 찾는 것이고요.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매핑을 하는 건지. 그런데 본질적으로 컴플렉스 얼라이먼트를 찾는 것,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자동적으로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shared knowledge graph를 두 개의 스키마랑 같이 공유한다. 이것은 거의 뭐 현실적으로서 로지스틱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좀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어떠한 타입이 있는지, 어떤 매핑이 가능한지, 어떤 상황인지 뭐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매트릭 자체가 상당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LLM도 아주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단순한 얼라이먼트 문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시 이 복잡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더 큰 데이터의 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한 온톨로지는요. 그래서 이 두 분의 학자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한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오링크 벤치마킹이라고 일컫는 건데요. 이게 진정으로 두 개의 오션 사이언스를 서로 통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미국의 오션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또 다른 두 개의 온톨로지가 있고 이걸 매핑을 또 두 개를 해봤고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109개 정도의 룰이 있습니다. 굉장히 막대하죠. 그래서 이걸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릴리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톨로지가 상당히 큰데요. 이 12개 이상의 클래스가 있고요. 이걸 갖다 다시 피딩을 시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에다가요. 그런데 룰을 생각해 볼 때 본질적으로 이게 구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아주 좀 단순화시킨 시나리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룰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왼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룰의 왼쪽. 이게 위쪽을 보시면은요. 이게 첫 번째 온톨로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온톨로지로부터 이름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룰을 한번 조립해 보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피스를 그냥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문제를 한번 LLM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LLM이 뭐 한 4.5% 정도, 4% 5% 정도. 근데 이게 충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반자동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단순화된 시나리오에서 왼쪽 항목을 제공하고 오른쪽 항목에 수러를 이름을 요청했더니 4.5%만이 수러 이름을 올바르게 탐지했다는 것이죠. 즉 반자동화에 유용하게 명백히 부족한 것이죠. 직접 프롬프트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온톨로지 모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 나은 접근 방식인데요. 온톨로지 설계 프로세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것은 반자동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이 됐고요. 온톨로지 모델링 방법론 축적 및 정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스키마인데요. 일련의 파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서로 상호 연결이 돼 있어요. 파트들을 서로 연결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우리가 인간이 해석을 합니다. 분할 정보된 온톨로지는 상호 연결된 모듈로 구성이 되고 온톨로지 설계 패턴이 라이브러리 원칙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듈형 온톨로지인데요. 다이그램이 여러 개의 온톨로지 모듈이 상호 연결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떠한 트래젝토리 모듈인지, 어떤 컨테이너 모듈인지, 어떤 식별자 모델인지, 어떤 이벤트 모델인지, 추적 가능 자원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로지스틱으로 생각하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놀리지 그래프트를 또 온톨로지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응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쪽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벤트들이 생깁니다. 이 이벤트는 서플라이 체인을 그대로 추적하기에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든지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테이너가 실제로 바뀔 때가 있거나 혹은 오너가 바뀔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매번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일련의 레코드를 그대로 저희가 그 궤도에 따라서 그대로 어셈블링 합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 왼쪽을 보시면요. 이 이벤트가 있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도 트래젝토리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가운데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컨테이너가 또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패키지로 들어가 있겠죠. 또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회색 박스가 있죠. 회색 박스는요, 바로 트래젝토리 혹은 컨테이너 이벤트입니다. 각각의 모델, 각각의 이 큰 스키마는요, 맥센스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되고요. 또 인간 전문가가 직접 보면서 아 이게 뭐구나. 그래서 컨테이너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전반적인 트래젝토리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궤도를요. 그리고 나서 이 전체 온톨로지를 보면은요. 널리지 그래프트가 아 이게 이렇게 조각조각에 맞춰지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20년, 25년 이상 동안 이거 온톨로지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속해 왔었습니다. 서로 상호 연결된 그래프트를 연결하면서 내부 안에는 사람들이 이 온톨로지를 모델링 하면서 내부 구조를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온톨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걸 없애지 말자. 대신 이 온톨로지를 만들었으니까 모듈러 스트럭처를 계속 유지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면 온톨로지라는 맥락에서 한번 그대로 보겠습니다. 모듈은 온톨로지 일부로서 도메인 전문가의 눈에 개념적인 단위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스럽게 함께 속하는 것들 보통 핵심 개념에 의해서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대체로 각 모듈과 모듈 간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온톨로지 얼라이먼트 정합이죠.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요. 온톨로지라기보다는요. 모듈이 없을 경우와 있을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것은요.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관계이죠. 20개의 모듈이 있다. 그렇다면은 뭐 여기에 온톨로지가 있는데 18개 이상, 뭐 12개 이상이죠.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이제 이 각각 조각조각 얼라이먼트 매핑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봐 라고 우리가 정하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더블 스테이지 프로세스로 만듭니다. 첫 번째 거에는요. 먼저 이 룰, 그러니까 온톨로지로부터의 룰의 일부로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다가 어떤 모듈 혹은 모듈들을 필요할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야지만 이 매핑의 조각조각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LLM은 이렇게 말하죠. 아, 우리는 에이전트 롤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다시 LLM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모듈들을 요청을 하죠. 그러면 다시
답이 나오면서 이 LLM들의 조각조각을 다시 룰로 만들어 봐. 그러면 5%였던 것이 95%, 그러니까 모듈이 있으면 95%까지 정확하게 탐지가 됩니다. 모듈이 없을 때는 4.5%로 뿐이 탐지가 안 되던 것이요. 이렇게 모듈화된 접근법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두 번째 벤치마킹 또 해봤었습니다. 두 개의 벤치마킹을 모듈라를 정보를 줬는지 안 줬는지를 두 개를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완전히 다르죠. 이 또 다른 벤치마킹은요. 그래서 다른 구조를 갖고 있고요. 결과는 하지만 똑같이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저희가 더 나은 접근 방법으로 온톨로지 모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4분이 남았네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증거가 분명했습니다. LLM 지원하는 널리지 그래프트와 온톨로지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모델이 유용하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톨로지 모델링도 해봤고요. 온톨로지 퍼퓰레이션도 했고요. 온톨로지 모델을 활용을 했더니 LLM 기반의 지식 그래프트와 온톨로지 공학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조각조각 잘라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장벽이 있다. 온톨로지 모델링에서 LLM 사용할 때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서 뭐 환각 얘기도 했고요. 일반적인 아웃풋 퀄리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각 같은 경우에서도 휴먼 인더 룹, 사람이 개입하는 자동화 방식을 하면 해결이 되고요. 물론 95%라고 제가 향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래도 아주 비싼 타스크를 훨씬 더 쉽게, 훨씬 비용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95%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죠. 그래서 수정화된 온톨로지 모듈을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인 아웃풋 퀄리티는요. 정말 좋은 온톨로지 모델을 활용하면 디자인 패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온톨로지를 활용해서 무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듈을 사용해서 온톨로지부터 모듈을 갖고 이거를 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온톨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디바이드하고 컨커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모듈라이제이션도 필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인그리디언트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니치 주제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니치 주제 같은 경우는요. 놀리지 그래프트를 아주 특정 주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도 하고 인간이 개입도 하고 특별한 온톨로지 모델을 활용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분명히 LLM은 인간 전문가를 지원합니다. 놀리지 그래프트와 온톨로지 엔지니어링 도 마찬가지로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도록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와 관련돼서 시멘틱 웹 그리고 널리지 크래프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주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방법론과 절차는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지만 온톨로지 모듈의 경우에는 LLM 출력의 유용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파구가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장서고 싶겠죠.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바이드하고 컨커하는 방법, 또 온톨로지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결국은 아주 아웃풋이 좋을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죠? 널리지 그래프트 공학을 LLM을 사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속도도 빠르게 하고 비용도 낮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널리지 크래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 의미는요. 널리지 크래프트를 생성하되 여기다 널리지 크래프트를 통합시키고 그리고 동일하게 널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에이전틱 AI를 활용해서 널리지 크래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LLM 컴퓨테이션을 하는 거죠.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아웃풋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개입하게 되는 이 루피 형성이 되죠. 네,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